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복지의 교육과정 연계 및 수업 재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를 알고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학습의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은 총론과 여러 교과 교육과정 및 재구성의 이해에서 출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주요 특징을 먼저 객관하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각 교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재구성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결정체제가 부분 분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결정은 국가가 결정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총론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강론 교육과정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결정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계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보면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해당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학교는 지역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학교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하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관련된 관련 법은 초중등교육법 23조에 전반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교육과정 총론이 있고, 교과 교육과정이 있고, 교과 외 교육과정으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의 법으로 따지면 마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밑에 여러 하위법이 있듯이 국가 교육과정 총론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여러 교과 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총론은 각 교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총론은 전체성이나 균형성, 유기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외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얘기하는데, 교과 교육과정이 과업지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인화지향적인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교육의 지덕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 총론은 모든 학교 교육 활동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교과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과업을 달성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외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 활동은 과업은 없지만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한껏 발현해 줄 수 있는 교육 활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추구하는 인간상 위에 사실은 상위의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육 이념에 해당되는 홍익인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익인간을 뭐 구현하기 위해서 그걸 좀 구체화 시켜놨다고 본다면은 그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겠죠. 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주적인 사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진로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사람, 창의성이죠. 세 번째, 더불어 사는 사람. 여기서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교양이 있는 사람에서 다원적 소양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추구하는 인간상을 통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거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인재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인재상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총론에서 연이어서 제시되는 것이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사에서 전례 없었던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공식화 시켜서 도입을 하면서 학생들이 길러야 하는 역량을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자기관리 역량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춰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 사고 역량인데요. 이거는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의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심리적 감성 역량인데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의사소통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공동체 역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그리고 이것이 이제 초, 중, 고등학교의 이제 목표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제 학교급별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자주적인 사람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진로입니다. 역시 이와 연계되어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보시면 초등학교에 뭐 꿈을 키운다, 중학교에 진로를 탐색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힌다 라고 해서 모두 진로를 강조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의적인 사람인데 역시 자주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중고에서는 모두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교양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사람과 같은 그런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학교급별 목표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목표 사이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핵심 역량이 이제 끼어들어 있는데 이 핵심 역량은 목표나 추구하는 인간상과 어떤 1대1 대응 관계 내지는 또 상관성을 갖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1대1 대응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치해서 하나의 어떤 역량은 목표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라고 해서 6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4가지만 제시를 했는데, 나머지 2가지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는 모두 이제 수업과 이제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신설한 목차일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방향성을 대전제하고 있는 주요 지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에 보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 구조화 및 적정화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통합적 사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교과 내 영역 간 또는 교과 간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파악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교과의 중요한 핵심 개념, 교과와 관련된 사고 및 탐구 기능 등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제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교과 역량이라는 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핵심 역량은 총론에 제시가 되어 있고, 총론의 핵심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별로 설정되어 있는 교과 역량을 통해서 총론의 핵심 역량의 어떤 그 목표적인 어떤 측면에서 교과의 그 교과 역량을 기름으로써 이제 핵심 역량을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 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경험해 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또한 학생에게는 그 수업에 대한 메타인지, 그러니까 이제 학습에 대한 자기의 어떤 반성이라 볼 수 있겠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의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이제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는 말이 바로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의 과정에서 이제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회성 평가는 어떤 그 학습을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과정이 아닌 결과 중심의 평가는 이미 학습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상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이제 평가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스스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심 평가는 그 학생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학습 경험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교육 목표 내용 교수 학습 평가의 일괄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일관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 경험의 성장을 우선 두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괄성이 확보될 때 의도한 교육적 목적은 이제 달성될 수 있다. 교육적
어떤 목표라 볼 수 있겠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모든 교과 교육과정, 여러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을 대전제를 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론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론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교과 교육과정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는 5, 6학년, 중학교는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2018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현재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제 초등학교는 지금 4학년까지 도입이 되어 있고, 중학교 1,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현재 올해 적용을 해서 내년과 후년에 연차적으로 이제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강론교육과정이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그 형식적인 목자체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4단계로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격을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각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교육의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 성격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 교과 교육의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체계는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성취 기준을 아울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성취 기준에는 그 영역 또는 성취 기준의 그룹명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하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그 주요 학습 요소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은 모든 성취 기준을 다 제시를 한 건 아니고, 성취 기준을 보고 수업을 전개할 때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취 기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해설을 붙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취 기준이 제시된 그 바로 밑에 부분에 그 교사학습 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유의사항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큰 목차 네 번째 가면은 다시 해당되는 교과의 전체적인 교사학습 방향과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3번 목차의 나의 다라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없던 내용이 이제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가 이제 과학과 교육과정의 사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 내용 체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용 체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런 표에 의해서 모든 교과 교육과정이 공통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영역이죠, 영역.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를 분해시켰을 때 첫 번째 이제 만나는 단위가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의 이제 하위 영역이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핵심 개념은 그 영역에 있는 세부적인 학습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해서 일반화 혹은 원리의 성격을 띠는 문장으로 뭐 핵심 개념과 영역을 구성하는 개념 간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요소와 보시는 바와 같이 초, 중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초, 중 학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명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어떤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 개념을 명제적으로 풀어쓴 것이 바로 일반화된 지식이고, 이 일반화된 지식과 연계되어 있는 구체적인 학습해야 되는 내용 또는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 요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능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식 기능 태도에서 이제 그런 기능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기대하는 수행 능력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걸 기능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대하는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과 활동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어떤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거죠. 해당되는 교과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길렀다면 그건 교과 역량이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교과의 역량이 모여서 결국은 총론에 지시되어 있는 핵심 역량을 달성한다. 이렇게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과학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을 환경과 생태계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은 이제 생태계와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 개념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생태계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명제적으로 풀어쓴 문장이 이제 두 개가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그 내용 요소는 이제 3, 4학년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중학교도 안 다루는 것도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5, 6학년군에만 이런 내용을 학생들은 배우고 교사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내용을 이제 그 명사형으로 해서 함축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배울 때 바로 이런 기능들과 연계시켜서 학습을 할 수 있다 해서 기능 요소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교에서 모든 수업 활동이나 평가나 교육 목표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성취 기준인데, 이 성취 기준은 내용과 기능이 이제 결부되어서 성취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요소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어떤 기능이 결부되어서 성취 기준의 문장으로 기술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성취 기준에 의해서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구성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또는 지역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자신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가르치는 활동을 모두 지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그 유형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그 내용 순서를 재배열하는 겁니다. 여기는 교과 내용의 특성, 단원의 연계성이나 수업 시수의 부족 등을 고려해서 단원의 순서를 바꾸어 재구성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단원 내용의 특성과 학생의 수준 또는 뭐 흥미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재구성의 유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가 어떤 처한 그 어떤 교육 환경과 관련된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는 내용을 이제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 실생활과의 그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단원 내용의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교과서 이외의 내용으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넓은 의미의 어떤 교과서관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교과 내용을 그 자체를 이제 수단으로 해서 이제 어떤 성취 기준을 목표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학습 목표를 고려하거나 학생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교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학교의 그 교육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이 지금 미비해서 어떤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내용을 생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생략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생략한 만큼의 다른 내용으로 이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교과의 융합 또는 이제 통합을 하는데,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강조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습 주제와 관련되는 여러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또는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스팀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융합교육과정 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교과와 그 융합 내지는 통합을 할 때는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 또는 핵심 개념과 핵심 개념을 연계시켜서 재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주제 중심으로 이제 재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나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가 있다.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학생들한테 부여하기 위해서 관련 교과를 묶어서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주제 중심의 이제 재구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방법에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프로젝트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동 학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탐구 학습이라든지 PBL 또는 최근 말하는 이제 플립드 러닝에서 거꾸로 수업 내지는 토의 토론 학습 등 여러 가지 이제 수업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업 방법들은 그 팀 과제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그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좋은 수업 방법으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수업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든지 PBL 문제 중심 학습이라든지 또는 협동 학습이라든지 어떤 토의 토론 학습 등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권장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핵심 역량 증진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재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에 놓고 관련되는 성취 기준하고 또는 그 학습 내용을 연계해서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 활동을 통한 재구성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구성의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제 교육 과정이 아니라 그 교과서나 지도서를 참고로 해서 재구성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참고로 해서 재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근간이 되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이 첫 번째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역 수준의 그 교육과정,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과정, 여기에는 이제 학교의 교육의 중점이나 특색교육, 학교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의 상호 관련성을 좀 먼저 곰곰이 따져보고 나서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유형을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관련되는 어떤 역량이 있으면은 역량을 연계시키는 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해결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과제 학습으로 이제 학생들이 학습 활동하는 것이 이제 2015에서는 상당히 권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에서는 이제 핵심 개념이나 수업식이라든지 교과 간, 교과 내 통합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선정하고 조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교수 과정화를 설계하는 거죠. 여기서 평가 계획하고 수업 실행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좁고 깊게 가르치는 것을 학습의 주요 이제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입식이 아닌 참여형식, 참여형 중심의 수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4가지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교수 설계가 바로 이 단계에서 이제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 및 반성인데요. 재구성 전반에 대한 피드백 내지는 반성. 이건 뭐 교사의 뭐 자기 인식이라고 할까요? 메타 인지가 좀 일어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재구성할 때는 시행착오를 최소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구성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범교과 학습 주제하고 교과 간 연계한 사례를 첫 번째로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좀 생소한 용어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로스 커리큘러 테마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의 그 여러 중앙 부처에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학교에서 교육으로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학생들한테 교육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교육과정에 이제 제시를 합니다. 2009 개정에서는 39가지가 들어있어 상당히 많다는 건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2015에서는 이것을 이제 10개로 이제 상당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교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교과를 가로질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범교과 학습 주제는 어떤 교과든지 연계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이 범교과 학습 주제하고 성취 기준을 연계시키면은 이 교과하고 범교과 학습지를 함께 통합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관련되는 뭐 핵심 역량을 이제 길러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범교과 학습 주제에는 그 진로 교육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과 관련된 핵심 역량은 바로 이제 자기 관리 역량에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과 내용을 서로 통합하고 관련되는 핵심 역량을 연계한 재구성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재구성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서는 범교과 학습에 보면은 인성교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관련되는 성취 기준을 도덕과하고 국어과에서 이제 학년군별로 관련된 성취 기준을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3, 4학년은 도덕과에서 이제 2개가 되어 있고 국어에서는 이제 한 5개 정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각 성취 기준을 이렇게 동일한 학년군끼리 이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성취 기준에 보면 이제 관련 기능이 또 제시가 되어 있죠. 또는 해당되는 교과에 또 관련 기능이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과 연계시켜서
교과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죠. 이런 교과 역량을 길러주는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총론에 지시되어 있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교육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 활동은 결국은 학교의 교육 중점에 대한 어떤 그 학교의 교육 목표적 성격이죠. 목표적 성격에 해당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또는 협력해서 인성을 기르는 이런 전체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주제나 이제 교사 학습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뭐 학습 주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의 모습을 알아봐요.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공동 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체험, 실천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습은 현재 우리나라는 그 성취 기준제를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성취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적인 어떤 설명이나 강의 중심의 수업이 아닌 그 체험, 직접 자기가 행함으로써 또는 실천함으로써 익힐 수 있는 그런 활동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이제 사례인데 그 앞에서 보신 거하고 이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약간의 절차상에서의 이제 방법상에서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학교의 교육 중점 또는 특색 교육과 이제 교과 간의 연계를 하는 겁니다. 학교의 교육 목표를 보면 어떤 학교든지 이제 핵심 역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는 좀 더 구체화된 교육 중점이나 특색 교육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게 보통 평소에 수업을 통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의 간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중점이나 특색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걸 교과하고 연계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간 연계는 관련되는 성취 기준을 학교의 그 교육 중점이나 특색 교육의 내용을 보고 관련된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그걸 연계시켜서 통합을 통해서 어떤 학습 주제를 정하고 재구성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전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교육의 목표가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로 건강한 생활인 육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여기에 따른 그 교육 중점이나 특색 교육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심신의 발달이다. 그러니까 강인한 뭐 기초 체력을 이제 단련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바른 학생을 기른다라고 이렇게 학교의 특색 교육을 제시했다면은 체력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핵심 역량과 연계시켜 보면 이제 자기관리 역량이 되겠고, 인성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이제 관계 설정에 대한 거니까 이것은 공동체 역량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이나 이제 강인한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는 교과로는 이제 체육을 이제 연계를 시킨 사례를 제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3, 4학년이나 5, 6학년에 이제 관련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교과에 나와 있는 이제 교과의 그 역량하고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능을 이제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바른 학생은 이제 공동체 역량이 이제 관련되고 여기서는 도덕과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죠. 그리고 3학년, 4학년 또 5, 6학년 굴에서 이제 관련되는 성취 기준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기능은 이제 공동체 의식으로 봤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길러준다 이제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도덕적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도덕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일형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 단일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 교육 목표가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로 뭐 건강한 생활인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학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그러니까 전체 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의 사례를 지시한 것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운영하는 방식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